한층 강화된 규제 속에 과연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3호선이랑 수인 분당선이 다 지나가는 도곡역이 도보 7분이라 역세권입니다. 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국내 최고 학군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가 4개나 붙어 있어요? 네, 학교가 많이 붙어 있어요. 감정가도 그렇게 낮게 설정이 됐는지 같은 30평형대가 여기가 33억으로 팔렸었거든요. 지금 싸게 판다고 해서 36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선생님이 낙찰받으면 바로 오라고. 와, 와,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강남입니다. 강남. 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죠. 저의 목적지와도 같은 그런 강남입니다. 저는 최종 목적지는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뭐야, 인천이요? 네네. 인 인천으로 가면 그냥 뭔가 따뜻하고 집에 간 느낌이에요. 근 가실 수 있잖아요. 애들 때문에 못 가요 이제. 오늘은 또 신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딱 부동산 규제가 딱딱딱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층 강화된 규제 속에 과연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 네. 2025 타경 102271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입니다. 네. 동네 기가 막히죠. 도곡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고요. 지금 전용으로 25평이고 공급으로 34평짜리 9평입니다. 9평이네요. 방 3개, 화장실 2개. 그래서 지금 매각기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네. 2025년 10월 30일이니까 다음 주거든요. 감정가가 25억 5천에 나왔습니다. 15년 타경 아파트는 처음 보러 왔잖아요. 근데 이 감정가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3번이나 지금 발표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표할 때마다 살짝 꼬꾸라졌다가 더 오르고 살짝 꼬꾸라졌다가 더 오르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하는 추세고요. 최근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도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99.9%입니다. 꿀동사님 최근에 그거 아세요? 부익남 TV에 국토부 제1차관께서 이제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거기 가서 너무 아름다운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분당에 55억짜리 갭 투자를 해놓고선 갭 투자하지 말고 돈 열심히 모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국민들이 정말 현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동산 규제 자체가 계속 이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좀 끊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지금 25억이 넘잖아요. 대출이 자그마치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2억이나 나옵니다. 2억 밖에 안 나온다. 근데 뭐 2억이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조금 더 보게 되면요. 네. 임차인이 없어서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권리상으로 깔끔합니다. 깨끗하네요. 네, 싸게만 매입을 한다고 하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매물이잖아요. 네, 106동. 106동 504호가 네. 매물이 나왔는데, 이 도곡동 삼성 레미안 여기 입지를 한번 설명해 줄래요? 네, 3호선이랑 수인 분당선이 다 지나가는 도곡역이 도보 7분이라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 버스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20분이 걸려요. 그리고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국내 최고 학군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학교가 4개나 붙어 있어요? 네, 학교가 많이 붙어 있어요. 대도초등학교도 있고 중앙사대 부속고등학교, 숙명여중고. 근데 이게 다 명문 학교들이거든요. 저도 숙명여고는 들어본 것 같아요. 학교들도 좋고 대치동 학원과가 또 바로 옆에 있어요. 양재천이 가까이 있고 뒤에 매봉산이 있어서 공기가 좋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병원도 도보 20분이라 굉장히 가까운 편에 속하고요. 단지 내 조경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봤는데 뭐 동강 간격은 물론이고 나무 심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해놨어요. 2001년산이라 24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 지하 주차장에서 세대로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세대수가 732세대인데 지상 지하 포함해서 주차 대수가 1122대라서 네. 공간은 충분한 편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주차 대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25억 5천에 나와 있는데 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올해 7월에 10층이 3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3억이요? 네. 지금 감정가 대비해서도 거의 7억 5천 가까이 더 높은 금액이네요. 그렇죠. KB 시세도 32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정가 대비 시세가 높기 때문에 무조건 신권에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렇죠. 네이버 매물은 똑같은 평수가 딱 하나 나와 있는데 36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호가 대비해서 거의 11억 정도 높은 금액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전세도 올해 거래된 금액을 보면 13억, 11억 3,400, 11억 5천 이렇게 10억대 초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저렴하게 보이긴 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낙찰을 우리가 받으면 지금 현재 세법상 바로 팔게 되면 양도세 기준으로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단기 매도에서는 남는 게 남는 거의 게 없을 없죠. 것 같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비교과세 제도를 적용받아서 개인 매매 사업자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금융권에서 임의 경로로 넘어가서 나온 물건은 실거주는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 낙찰 받아서 대출 무려 2억 받고 전세로 세팅한 다음에 뭐 보유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2억을 제외한 금액은 어쨌든 현금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깔끔하게 현금으로 잔압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사금융 같은 그런 금융상품을 이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보통 한 10%가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이 물건을 봤을 때 양도세를 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1순위 근저당권자인 땡땡 저축은행이 있는데 지금 청구 금액 자체가 21억 6,900만 원 정도니까 이제 그 이후에 쌓인 금액 감안하면 한 22억에서 23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이 땡땡 씨가 5억, 이 땡땡 씨가 17억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네. 세 번째 채권자인 이 땡땡 씨가 갖고 있는 17억을 저렴하게 근저당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26억을 입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시세에 가까운 35억 정도를 입찰하더라도 된다는 거죠. 오, 예. 그러면 훨씬 경쟁을 줄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개인 근저당을 통한 NPL 투자를 같이 병행한다고 볼 수 있죠. 오, 이게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개인 근저당을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금액만큼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높게 입찰한 만큼 개인 근저당을 우리가 다시 배당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입 금액을 높일 수 있어서 나중에 35억으로 낙찰 받고 35억 다시 팔게 되면 양도세가 없는 거죠. 우와, 네. 오, 되게 어렵지만 되게 솔깃한 방법인데요?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면 NPL을 좀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누구한테 배우면 되죠? 책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접근을 또 알려주시니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 저는 이거 하나만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보면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재주를 결합해야 남들보다 차별화된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억대 중반까지 실제 시세가 하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부동산 한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106동에 경매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입찰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게 가끔씩은 나왔다가 들어가고 그런 게 몇 번 반복됐었거든요. 아. 지금 20평대가 여기 지금 30억씩 이렇게 나오는데 감정가도 이렇게 낮게 설정이 됐는지 지금 뭐 30평대는 한 얼마 정도 보면 되나요? 20평대가 지금 29억에도 손님들이 주인이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가 28억 정도 될까? 여기 27억 정도 나와 있는데 같은 30평형대가 여기가 33억으로 팔렸었거든요. 그게 아. EBC 대책 나오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경매 받아서 하셔도 괜찮긴 할 거예요. 지금 나오는 거는 36억 5천 그리고 37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싸게 판다고 해도 한 36억 정도 이렇게 팔지 않을까. 혹시 그 전세는 한 얼마 정도 받으세요? 전세는 만약에 세 놓는다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전세는 하나도 없어요. 12억에서 13억 정도 사이에 12억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혹시 뭐 리모델링 호재 같은 거 있어요? 리모델링 호재는 가끔씩 얘기는 나오긴 하는데 연차가 이제 25년 차예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호재는 있으니까 혹시라도 받으시면 전세 의뢰하세요. 사랑에 빠졌다. 이 아파트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싸게 팔아도 36억. 지금 기준층 기준으로 한 3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정말 금매로 팔더라도 한 36억 정도 그 정도 예상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세보다는 거의 11억에서 12억 정도 감정가가 저렴한 상태거든요. 네, 사장님도 이 감정가를 이해 못하시는 분이었고 20평대도 30억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취하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게 땡땡 저축은행에서도 금액이 꽤 상당하고 이제 후순위로 있는 개인 근저당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취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매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감정가인 25억 5천이 과연 얼마에 낙찰될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초보들은 기준이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감정가 이상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얼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면 동네부자 흑도 채널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살짝쿵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오. 대신 책임은 안 져요. 아, 그렇죠. 전세 매물도 아예 없다고 하시고. 그래서 전세를 세팅하면 12억, 13억? 네, 12억에서 13억.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를 세팅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 입지에 이 학군지면 전세가 줄 서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 낙찰받으면 바로 오라고. 네, 전세 맞춰주겠다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낙찰가 산정의 비밀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너무 주시면 제가 궁금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왔잖아요. 네. 여기 한번 딱 오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지금까지 저희가 막 두 번 유찰된 거 보면 사실 포인트가 많았어요. 막 모기가 뜯긴다거나 나올로거나 이랬는데 뭐 신권이고 가격은 높지만 그 값을 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보니까 더 정말 이런 물건 사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각종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태까지 3개가 나왔지만 앞으로 한 20개가 더 나올 겁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부동산 대책이 계속 터질 텐데 그때
그때그때에 맞게 유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움츠러드실 필요 전혀 없고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되게 잘 받은 거기 때문에 언제나 기회를 노리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더 좋은 돈 되는 매물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동네 부자 흑도 꿀동산이었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